윤석열 대통령 어제 열린 탄핵 심판에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아마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어서 집어넣어야지만 집어넣는 것이 원래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는데 근거는 선관위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절반이 넘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제지에 나섰습니다. 10분 내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진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헌재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부정선거론에 몰빵을 하였습니다. 몰빵을 하면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형상기억종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를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왜 안 접고 넣었냐 이거야. 그리고 이런 방식이 공산당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섞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분들은 변호사 정도 되셨으면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팩트도 수집해야 되고 판결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 부정선거에 대한 게. 그러면은 보면 되잖아. 왜 이게 패소가 나왔지 하고 보면은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이미 다 나와. 사전선거 뭐 투표지가 뭐 흑백이 나오고 QR코드가 어쩌니 또 왜 표가 빳빳한 종이가 들어갔냐 다 얘기했어. 대법원에서 다 패소했어요. 다 인정이 안 됐단 말이야. 판사가 빨갱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까지 데려오고 뭐 다 조사했어. 하나도 문제가 없어. 하나도. 그런데도 부정선거다야. 빳빳한 종이 봤더니 2번이 찍혀 있어. 그러면 걔는 왜 또 부정선거야? 2번이 찍혔는데. 지금 이런 주장은 예를 들어 종이가 붙었든 무슨 뭐 흑백 종이가 나왔든 뭐 빳빳한 종이든 모든 증거들이 1번만 찍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거긴 2번 찍은 것도 있어. 그러면 그게 왜 증거냐고 부정선거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드러나서 다 반박이 되니까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쪽의 세력이 더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야. 밥 먹고 맨날 뭐 하던 애들도 이제 안 나오니까 확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와. 그거를 다시 예토전쟁, 갱생을 시킨 게 윤통의 부정선거론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다 발려버린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불을 지펴갖고 다시 살렸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탄핵을 피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뭔가 신박한 논리나 어떤 새로운 무언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한테 다 노출이 된 사안들이잖아. 노출이 돼서 다 반박이 됐다니까.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내면은 이거는 100점 100패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정보를 들으셨어. 민주당 놈들이 북한과 내통을 해서 북한 돈을 따로 받았어.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민주당 놈들이 어디 댓글 조작을 했어. 뭐 이런 거 말이야. 이러면은 야 뭔가 어떻게 부벼볼만 하잖아. 우리도 새로운 정보니까 야 한번 가보자 뭐 이럴 계지라도 있는데 부정선거의 형상기억종이가 됐든 뭐 거기 뭘 주장하든 간에 다 반박 자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반박 자료가 수두룩해 갖고 오죽하면 부정선거 외치는 놈들이 감히 그걸 볼 생각도 못해 무서워서. 반박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리고 너무 탄탄해. 왜? 판결문이니까. 그 외의 증거도 많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지금 뭐라고 남아있냐. 형상기억종이에 대해서 빳빳한 종이다라고 냈어. 그랬더니 그 확인한 투표지를 보니까 100매 단위로 묶어서 상당 기간 증거 보존이 되었는데 외관상으로는 접히는 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접히는 적이 없다고 했던 그 투표지 상당수가 접히는 적이 확인되었다.
선관위가 이거는 그냥 복원력이 좋은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혔다 하더라도 펴갖고 묶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빳빳해 보인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접힌 자국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반박을 못하고 형상기억종이래 막 깔깔깔 대고 있어. 지들끼리 웃고 있는 거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는 선관위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현미경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현미경으로 봐갖고 전문가분을 봤더니 접힌 자국이 떡하니 있다는 거야. 빳빳하다며. 안 접었다며. 공산당식으로 이렇게 안 접고 넣었다며. 그게 아니라 접었다고요. 접었다고. 접혔는지도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누가 웃어야 될 입장인지를 돌아보란 말이야. 대법원 판결문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버렸어. 그런데도 그걸 진짜로 믿어요. 형상기억종이가 선관위가 우겼네 이러고.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해. 윤통이 봐봐. 부정선거 소송 죄다 근거 없음. 부정선거 수사 다 무혐의. 얼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죄다 처발렸냐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잖아. 막 던져. 막 126개 막 던지고 뭐 다 던져. 하나도 안 맞아. 야, 시험 문제도 한 번호만 해도 하나로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개를 던지 하나도 안 맞냐? 이 정도면은 그냥 무능한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없는 거야. 하나도 인정이 안 돼. 그래놓고 판사놈이 좌빨이라서 그렇다. 뭐 수사기관이 좌빨이라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판사도 수사기관도 뭐 헌법재판관도 대법원도 그렇게 좌빨이면은 그럼 왜 소송을 한 거야? 왜 돈 걷어서 왜 소송을 했냐? 어차피 질 거. 소송 비용은 왜 걷었어 그러면은? 어차피 질 건데 그때 따지지 그랬냐? 선상님 이거 왜 돈 걷습니까? 왜 소송합니까? 다 빨갱이들인데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빨갱이 놈들이래 이거 다 무죄 나올 건데 아이 그거 하지 마. 돈 걷지 마요. 왜 우리한테 돈 걷어? 왜 그때는 안 따졌냐고. 그때는 그 진행이 안 됐나? 어차피 질 거 그러면 왜 해가지고 그러면 흔적을 남겨? 왜 중국 북한 놈들한테 왜 꼬투리 잡혀 그러면? 왜 삽질을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빨갱이니 아니니 그건 지고 나서 정신승리하는 거고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 하지만 인정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법원 판결도 인정을 안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우파야. 우파가 말하던 법치가 아니잖아. 그만큼 증거들이 빈약했다는 거야. 논리 근거가. 저런 거는 일반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워. 저런 정도로 데이터가 그냥 일반적으로 싹 쳐갈릴 정도면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돌아보셔야 돼.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좌빨 판사라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그만큼 증거 효과가 없다는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증거가 안 되는 거를 증거라고 우기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답하는 거야. 노답이지. 현실을 좀 봅시다. 근데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자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많다고 느끼는 게 뭐야? 사전투표 제도 때문이잖아. 왜냐? 사전투표함을 열었다 하면 그냥 좌빨들이 다 역전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은 답답하다 이거지. 나도 이해를 해. 나도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사전투표 제도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이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화이트 칼라 계열들은 우파들 지지층들이 좀 얇아. 걔네들은 노동자 계급이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들이 이런 화이트 칼라 계열들을 위해서 정책적 개발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준다든지 이념적으로 그들을 위한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야. 한다는 얘기 뭐 종북 척결 얘기하고 뭐 박정희 만세만 얘기하지 그런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계열들이 주로 좌파 쪽을 지지를 많이 해.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서는 당연히 그런 계층들이 많이 참가해갖고 표가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사전투표에 응하지 말라고 선전선동한 게 틀투부들이잖아. 노인들한테 사전투표하지 마세요라고 선동하잖아. 그래놓고 투표가 적게 나온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는 거야? 지들이 원한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선동을 했으면 당연히 사전투표에 우파가 적게 나오지. 근데 왜 적게 나왔다고 화를 내고 적게 나왔다고 이상하다는 거 지가 하지 말라며. 이런 모순은 또 뭐냐고. 자기네들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적게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럼 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해서 하라고 하던가. 사전투표 하세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적게 나와야 이상한 건데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인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사전투표 제도가 없이 본투표만 하게 되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오랫동안 서서 투표를 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아주 막 몇 시간씩 줄을 서갖고 투표하는 상황이 되면은 노인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야.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생리 현상을 견디지 못하니까 노인들이 자꾸 이탈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오히려
줄을 오래 서지 않은 환경이 되어줘야 노인들의 참여가 더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파 진영은 반대로 얘기하잖아. 본투표만 있어야 된다. 야, 그러면 노인들이 나오냐? 그 긴 줄을 어떻게 견뎌? 그런다고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본투표 나올 사람들이 사전투표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다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과연 노인들이 그 긴 줄을 본투표 하루에 쇼당 내갖고 버틸 수 있는지, 그 체력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이 제도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전투표를 열심히 홍보했던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후보였다, 이 말이옵시다. 예. 윤석열 후보. 예. 윤석열. 우리 후보 시절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저도 첫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 해주십시오. 우리 윤통도 사전투표 하셨는데? 우리 윤통도 사전투표 하셨는데 그럼 뭐 부정선거에 그 뭐 참여자가 된 건가? 부정선거 뭐 홍보론자가 된 거야? 사전투표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통은 사전투표 하라는데? 했더니 또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래. 그럼 뭐 윤통이 부정선거를 유도한 거야. 뭐야. 틀튜브랑 또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 사전투표 하지 말라며, 틀튜브들은. 윤통은 사전투표 하래 또. 이래놓고 부정선거면 뭐냐.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이러면서 부정선거가 우리가 먼저 반박할 게 또 많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거 헌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문이 저들이 제시하는 이미 철진한 이야기보다 압도적으로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방법론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 거기 선관위에 보내기 위해서 누구의 명령을 따랐냐? 노상원의 명령을 따랐단 말이에요. 노상원은 민간인이야, 민간인. 민간인이 군대를 지휘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우파가 원하던 안보관이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노상원이가 예를 들어서 서버에 몇 번째 서버를 뒤지면은 명부가 나오고 그 명부를 어떻게 털면은 우리가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잡아 족치면 된다는 거야. 공소장에 쓰여 있습니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확인된다. 이 방법이 더 부정한데 부정선거를 알기 위해 부정한 고문을 시켜갖고 알아내겠다라는. 이걸 보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야, 너희들 잘했다라고 해줄까? 야구방망이 준비시킨 버거보살. 예, 우리 상원이 형, 아유, 상원이 형은 정말 대단하네. 노상원이가, 민간인 노상원이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확인될 것이다.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준비해라. 아, 이 방망이를 휘둘러 가면서 애들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얻어내겠다라는 건데. 이야, 부정선거 잘도 박혀지겠다, 야. 과연 이게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 태도인가? 내가 볼 때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야? 그래요. 뭐 실탄도 들고 갔다.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 예, 추가적으로 또 볼까요? 여기도 노상원은 만약에 선관위 애들이 미협조다, 체포하고 양심 고백을 시키겠다. 뭐 사실상 고문이죠, 고문.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선관위 직원 호송하고 미협조하면 체포, 직원 취조, 명단 확보, 조를 나눴어. 미협조하면 체포한다, 경고한 다음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와 양심 고백하라는 내용의 공지글. 아니, 나는 되게 재미가 있는 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으면은 되게 일이 많이 처리됐어.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됐냐면 지금 미국에서 주한 미군이 포렌식을 하고 있대. 이미 서버를 탈출을 했어. 우리 윤통께서 서버를 탈출해갖고 주한 미군이 이거를 포렌식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근거는 없어. 근데 하고 있대. 야, 그게 한 달 전에 벌써 나오고도 남아야 되는데 안 나와? 주한 미군이 계엄군을 막으려고 출동 준비까지 했는데 서버를 주한 미군이 포렌식을 해준다고? 이건 뭔 말이야?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한 방으로 이걸 이제 브리핑을 할 거다 이거야. 물론 근거는 없어. 그냥. 근데 내가 그걸 보면 야, 저렇게 저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뭘 위한 건가 이게. 그냥 어떤 순진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방송이랄까? 근데 그런 거는 우파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자, 이런 것들.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 고문까지 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문상호는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애들한테 설명을 할 명분이 없으니까 야, 니들이 나중에 TV를 보면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걸 알게 될 거다. 그 자리에서 적법한지 설명을 못하니까 나중에 TV 보면 알게 될 거야. 야. 재밌는 주장이네. 예.
체포 명단을 알려주며 출근 즉시 신병 확보하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장악 과정에서 정보사 참모들과 긴급 출동 인원 10명에게 전산실 선관위 직원 5명 체포 명단을 전달한 뒤 TV 언론 보도를 보면 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게 적법하지가 않으니까 저런 얘기한 거지. 왜냐면 여기는 헌법기관이고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여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기가 없어.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불법적인 임무니까 얘네들이 못하겠다 이거야. 근데 얘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돼 이러면서 이제 설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서 왜 선관위를 못 털었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와 서버를 못 턴다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법적인 임무라서 못한 거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의 계획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반드시 증명된다. 그걸 전제로 군인들을 동원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 증거만 나왔다 하면 이제 민주당을 조질 명분이 생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확인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니라 명분이 없어.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왠지 이게 명분이 될 것 같아. 즉, 이 근거 없는 내용을 명분이 될 거라 믿음을 갖고 군대를 동원해서 일단 난리를 펴놨는데 그 명분이 되는 증거는 지금 확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궁색하게 예전에 유튜브들이 얘기했던 형상기억종이 뭐 표가 붙었다 뭐 이런 흑백 용지들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이제 내보겠다 이거야. 이미 철진한 거지. 뭔가 새로운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잣된 거지 지금. 없어. 잣됐어. 당연히 없죠. 부정선거가 없을 테니까. 예. 부정선거가 가능할 정도로 민주당이 머리가 좋지 않고 예, 중국, 북한도 그 정도 머리는 없어요. 예, 그 정도 대가리가 돌아가지 않는 애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좌파적인 사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증거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과거에 한 2년, 3년, 2년 전에 툴투부들이 했던 이제 헛소리들을 쫙쫙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내야 되는 철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다음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거가 뭐예요? 이거 얘기했던 거 이게 출처가 어디예요? 하면은 네, 어느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어디서 얻었어요? 네, 그 유튜버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유튜버는 누구 얘기를 듣고 한 거예요? 네, 그 유튜버는 그 옆에 있는 유튜버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증거가 유튜브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중국애가 있다는 걸 증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중국은 어디서 이 유튜브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런 바보 같은 재판이 어디 있고 바보 같은 주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상대 측은 그냥 대법원 판결문만 내면 끝나는 거야. 대법원 판결문이 이미 다 발라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이 하루 전에 이미 승인됐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올라왔습니다. 이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증언들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나는 몰랐다. 이거는 김용현이 알아서 한 거다처럼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승인이 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게 되잖아요. 윤통과 김용현이 서로 간에 포고령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통이 이미 포고령을 검토한 뒤 계엄 하루 전날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와 함께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 너무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했다. 이런 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앞서서 공문서 위조도 지금 거짓말로 지금 탄로가 났는데 이번에 포고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쪽이 김용현이 베낀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잘 몰랐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것도 지금 거짓말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이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어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파 바닥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은 정말 가루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제 그 좀 지지하시고 좀 안 됐다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을 수는 있지.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시면 예, 아 우리를 이렇게 속였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오실 거라고 봅니다. 뭐 그때까지는 예, 또 우리가 또 이해해드리고 또 기다리고 뭐 그래야죠. 예, 너무 또 적대감을 갖지 말고 이해해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무정선거에 야당이 뭐 예산안을 깎았다, 야당이 탄핵질을 너무 많이 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 계엄 얘기 나왔을 때는 야당이 예산안이라든가 탄핵을 마구잡이로 진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또 총선 전부터 군동원을 얘기했다라는 거야. 예, 지휘관들에게 이미 군이 나서야 되지 않냐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쪽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은 다 야당 탓으로 하고 있어. 야당이 폐악질, 그다음에 부정선거, 중국과 북한. 그러니까 중국, 북한, 야당 전형적인 틀투부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꺼냈냐. 본격적 계엄 얘기가 10월 1일 10월 1일이고 지금 군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총선 전이야. 4월 3, 4월이야. 3, 4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완전 틀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만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될 판이야 지금. 이래서 내가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 윤통이 총선 전에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점점 군을 동원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랑 뭐 국가정보원장 다 모인 자리에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계엄이나 아니면 내란 진짜 어떤 뭐 군을 이용한 쿠데타 친위 쿠데타로 가자 이런 거예요. 친위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 친위 쿠를 좀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정황이죠. 그러니까 야당 탓을 하기에는 뭔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야당이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한 게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엄령 한후 전날이지. 그다음에 예산안은 11월 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 전부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과 또 10월 1일 날 뭐 어디 총사령관 데려다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과 시기적으로 안 맞아. 예,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지금 쉽게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반박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궁색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틀투고들이 얘기했던 부정선거 옛날에 했던 것들 주저리 떠들다가 이제 끝나고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개 씹혀발릴 것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죠.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어떤 대응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게 우파 기준에 이게 뭐라고 하지? 우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대응이 한심하고 멍청한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쉴드 칠 수 있겠나? 이거는 우파 역사에서 도려내야 돼. 이 정도면 쪽팔려야 된다고. 너무 무능한 이야기만 지금 골라하고 있고 씨도 안 통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나도 인정을 못 받잖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엄을 왜 했는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솔직하지 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뭐 이건 나의 주관적 생각이면서 그냥 나의 뇌피셜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자신에 대한 명태균 의혹, 또 자기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현상들, 어떤 한동훈의 어떤 부각, 당내에서 자기 반대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불안감, 정치적 입지의 고립,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짓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공개가 될 것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나 자기 녹취록 이런 것들이 좌빨들에게 다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잘못된 친위 쿠데타 내지는 뭐 자칭 계엄을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야당의 폐악질이 걱정이었다면 야당을 고소하면 되죠. 고발을 하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에 항의를 해서 야당의 탄핵 권한이 너무 남발된다. 이거를 좀 위헌 판정을 좀 해달라. 그렇게 법에 호소를 해서 답을 얻어내면 될 것을 군을 동원한다는 상상을 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정상적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노출되는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찬양가까지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수령님인 것처럼 이렇게 추종하는 사이비 교주 마냥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광신도 같은 느낌까지 모아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마치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어떤 군부 독재 공산당의 제1인 독재자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세계관에 도취돼서 나라고 김정은 못 되랴. 뭐 이런 망상 속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그래놓고 내가 국가고 내가 민주주의고 내가 헌법이고 내가 법이다. 이런 착각을 잠시나마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우파 정당이나 우파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같이 다 공산당적인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또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광적인 태도들, 또 마치 교주를 추종하거나 수령님을 추종하는 이런 행태들을 볼 때마다 나는 새로운 우파 공산당의 등장 같아서 매우 불안합니다. 우파 진영이 빨리 각성을 하고 이런 잘못된 공산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걸러내고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갖추기를 바라봅니다.